안녕하세요, 곽원장입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서 이런 영상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반응이 뜨거운데요. 조회수도 많고 댓글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영상들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채널을 한번 클릭해보면 실제 의사가 아니라 AI로 만든 가짜 의사 계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도 AI, 목소리도 AI, 의학 정보는 검증도 잘 안 된 채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환자분이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원장님 이거 진짜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직접 찾아봤습니다. 영상들 보고 나니까 이거 제대로 된 영상 진짜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묘하게 과장된 부분이 많고 무엇보다 이런 영상 보시고 나 진짜 위험한 건 아닌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의 사례를 전체인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게 정말 위험한 신호인지, 쥐가 나는 진짜 이유는 뭔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2명 중 1명이 자다가 쥐 나는 거를 경험해 본대요. 이게 전부 사망 신호라면 우리 주변에 큰일 날 분들이 훨씬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쥐나는 것 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연결되는 위험한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다리 정맥에 혈전, 쉽게 말해서 피떡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혈류를 타고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게 되는데요. 폐혈관이 말 그대로 갑자기 막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부정맥 혈전증은 그냥 쥐나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요? 실제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면 다음과 같은 신호가 보통 같이 와요. 한쪽 다리가 유독 붓습니다. 또 만지면 열감이 느껴지고 피부가 붉거나 파랗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쥐나는 것처럼 쥐어 짜는 통증이 아니라 묵직하게 아프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언급드린 영상들에서 절대 주무르지 말라고 했죠?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될 때 주무르면 혈전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주무르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신호가 없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야간에 쥐나는 거는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인데요.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아프다가 잠깐 쉬면 풀리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강하게 의심해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다리가 차갑거나 창백하거나 파랗게 변하면서 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런 증상 없이 그냥 자다가 쥐가 나는 거라면 뒤에서 설명드릴 일반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인은 혈액과 신경의 순환 문제입니다. 많은 영상들에서 마그네슘이나 전해질이 부족해서 쥐가 난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온몸에 부족할 텐데 왜 쥐는 종아리나 다리에 꼭 많이 올까요? 팔이나 허벅지, 여기저기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마그네슘을 먹어보는 임상실험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나왔습니다. 2025년에 진행된 최신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쥐, 왜 나는 걸까요? 최신 의학에서 주목하는 과학적인 진짜 원인은 신경근 조절 이상을 짚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은 신경이 근육한테 수축해라, 이완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오작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초 혈류 저하, 즉 종아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산소를 못 받은 근육이 갑자기 확 뭉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쥐가 난다는 건데요. 혈액순환이 막히고 신경이 제대로 안 오면은 몸은 신호를 잘못 보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거는 바로 그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순환이 더 심하게 막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쥐가 좀 더 자주 나거나 아니면 한 번 났을 때 심하게 나서 잘 안 풀리거나 해가지고 몸 상태를 좀 더 체크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는 말초신경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좁혀가지고 혈액이랑 신경이 둘 다 순환이 잘 안 되게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져가지고요. 말초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쥐가 잘 나는 환경이 됩니다.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의 정맥 환류, 즉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좌식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야간에 다리에 쥐가 날 확률이 10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원리부터 이해하시면 더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쥐라는 거는요, 근육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수축해버리는 건데요. 이럴 때는 힘줄을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반사적으로 이완이 되는데요. 이걸 건반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늘려주면 풀리도록 몸이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힘줄을 늘리는 방향은 쥐가 나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힘줄이 늘어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쥐가 어떻게 났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쥐라는 거는 종아리에 날 수도 있고 정강이에 날 수도 있고 발가락에 날 수도 있고 발바닥에 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종아리에 났다면 발끝을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정강이에 나서 발등이 위로 올라간다면 반대로 발끝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발가락에 났다면 발가락이 구부러지는지 뒤로 제껴지는지 아니면 오므라지는지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파악하시고 근육이 오그라드는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심호흡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크게 들이셨다가 최대한 길게 내쉬면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걸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빨리 풀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쥐가 나면 사실 정말 죽을 듯이 아파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쥐는 아무리 아파도 진짜 큰일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너무 아파도 일단 침착하게 지금 말씀드린 방법 기억하셔서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늘려주시면은 정말 잘 풀릴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럴 때 도움되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족욕을 하거나 수면 양말을 신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밤에 자는 동안에는 보통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은 혈관이 수축하는데요. 혈관이 수축되면은 말초 혈류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를 못 받은 종아리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족욕은 발을 비롯한 아래쪽 혈관을 확장시켜서 말초 혈류량을 늘려줄 수 있어요. 수면 양말은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아서 혈관이 좁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둘 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해보세요. 오늘 얘기의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 나는 거는 대부분 위험하지 않습니다. 혈액이랑 신경순환이 막혀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만 붓고 열감이 있거나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게 변하는 게 동반된다면 위험한 신호니까 바로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쥐가 났을 때는 오그라드는 반대 방향으로 지그시 늘려주세요. 숨을 들이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이완시켜주세요. 그러면은 금방 풀릴 겁니다. 또 자기 전 족욕하거나 수면 양말을 끼고 주무시면서 예방도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평소에 쥐가 잘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놓치고 계신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